계속 올리다가 실행에 옮긴 것이 이제 어제 밤이 되겠습니다. 새벽까지. 그냥 편하게 예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몇 분 계신 걸로 보여져서 일단 먼저 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그냥 한국 나이로 53세이고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고 아들 하나, 23세 아들 하나, 21세 딸 하나를 둔 엄마고요. 저는 25년 동안 음악교사로서 교직에 있었었고요. 올 2월에 명퇴를 했고, 애터미를 햇수로 5년 전 정도에 만나서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야기들이 따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간단하게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제가 애터미 처음에 만났을 때도 정말 이제, 정말 애터미는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다 그런 밤이 몇 날 밤을 회장님 강의를 찾아 듣던 그 시간이 꼭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길이 맞나?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을 바꿔줄 도구가 맞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을 회장님 강의를 샅샅이 뒤져보고 모든 성공자의 강의를 샅샅이 뒤져보면서 그렇게 알아보고 확신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죠. 네, 그렇게 선택한 게 애텀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애텀이라는 도구가 정말 성공의 도구가 맞나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확실한 꿈과 목표가 정말 필요하죠. 나의 원대한 꿈이 있고 하고자 하는 목표, 그다음에 확신이 간절하다고 하면 가다가 갈팡질팡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거절을 당하고 가족이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다가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내 꿈이 확실하지 않았을까? 확실하지 않았을까? 점검해야 보고 나의 목표는 처음 마음, 내가 애터미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뭐였을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가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다시 일어나고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시간이죠. 1시간. 네, 1시간. 네, 1시간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뭔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시간에 저는 강의 안에 잡았거든요. 네? 12시 반까지. 그래서 발표하면 제가 조금만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네.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꾸며가나 여러 학자들과 여러 학자들과 동기부여 강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해놓은 거를 그래도 입으로 한번 읽었을 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업다이크,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꿈꾸고 계시죠? 여러분이 꿈꾸고 계시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클린트 스톤 목표를 아무리 신중하게 세울지라도 열정적으로 쫓지 않는다면 몽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열정 가지고 계시죠? 네. 나폴레온 힐, 당신의 비전과 꿈을 영혼의 아이들인 것처럼 소중히 여겨라. 처음 마음먹은 그 비전과 꿈 반드시 끝까지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당신의 궁극적 성취의 설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셰익스피어, 우리는 꿈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꿈에 둘러싸여 있다. 네, 꿈을 꾼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원대한 꿈을 꿔라. 꿈을 꾸면 꿈처럼 될 것이다. 비전은 언젠가 당신이 보게 될 미래의 모습이고 이상은 세상에 드러낼 업적의 예언이다. 조금 말이 어렵네요. 네.
넘어가고요. 또 위대한 것을 성취하려면 행동할 뿐 아니라 꿈을 꿔야 하며 계획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한다. 네. 네네. 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넘어갔나요? 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원대한 꿈을 실현시킬 요인을 모두 갖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탤런트가 있으시죠? 상상력 더하기 혁신은 실현이다. 또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두려워하지 마라. 꿈이 있는데 현실은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아직 성공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꿈을 꿀 수 있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네. 인생의 고통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위험에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용감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네. 비슷한 이야기 우리 들었었죠. 아인슈타인이 내일 3년 후, 5년 후, 예, 똑같은 걸 알면서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는 미친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 또 들었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꿈은 마법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는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땀과 결의, 노력이 요구된다. 네. 한 사람이 열등감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며 점점 우등한 사람이 되어간다. 내가 폼나는 그 순간에 꾸준히 애터미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에서 큰 비밀 따위는 없다는 거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기꺼이 할 의지만 있다면 달성할 수 있다.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이상하게 마치 충실히 살다 결국 일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우연은 항상 강력하다. 낚싯바늘을 항상 던져주라.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팔팔 날뛰는 그 물고기를 찾아서 계속 낚싯대를 던져야 하는 거죠. 네. 노력이 계속되고 동기가 지속되며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공의 절반입니다. 이 이야기를 긍정의 원더우먼 네, 네, 김은혜 로얄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외쳐봤고요. 이 그림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영화 속의 내 마음의 품꿈이라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저의 꿈은 피아노를 배우는 거였어요. 피아노를 배우는 거. 그런데 이 꿈은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실현이 됐어요. 반주자를 시켜줘가지고 저의 피아노를 치고 싶었던 꿈은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상고를 진학을 하게 됐고, 뭐 동아리 활동 되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여가지고, 이것저것 뭐 가정반, 수학반, 뭐 합창반 등등등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동시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고에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상고에 많이 갔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상고를 간 케이스고요. 취업을 또 바로 했습니다. 그 당시 상고는 그냥 취업이 우선이었어요. LG 계열사를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그만두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냥 교회 반주를 하면서 피아노를 배웠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전공을 하거나 그것으로 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 직장 생활은 1년 만에 이거는 너무 희망이 없어, 보람이 없어. 정말 남이 하라는 거 맨날 똑같은 거 시키는 거 그대로 맨날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 뿐이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꿈을 꾸게 됐죠. 그러면서 1년 동안 대입학원 다니면서 단과학원 다니면서 5시간 피아노 치면서 음악인으로서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음대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고 전문대 수석 졸업을 하고 편입하려고 했을 때 피아노를 안 뽑아서 선수로 편입을 해가지고 수석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에 재수해서 패스해서 교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런 사이에 많은 선택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계속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편입하고자 했을 때 피아노를 안 뽑으면 좌절하고 그냥 음악학원을 하거나 그냥 그 방향으로 길을 계속 가던 길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악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졸업을 했고 지금은 그래서 교사가 됐을 때는 잘 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음악인들은 그 많이 있잖아요. 뭐 7살 때부터 피아노 치고 예고를 가고 계속 레슨비를 들여서 레슨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도 와서 그냥 대학들의 예고들의 강사가 되거나 엄청난 연주 스펙과 이런 걸 쌓아야 좀 먹고 사나 이런 거였는데 저는 정말 내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 돈 들였던 건 그 입시 준비하던 그 5월부터 12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으면 레슨비가 8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교수님 레슨이 그거를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보습 과외 해가지고 레슨비 걸어서 공부한 게 제 돈 들인 게 그게 다예요. 그러고 바로 이제 재수해서 음악 교사가 됐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 교직 25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음악 교사라고. 정말 뽑았어요. 엄청 뽑았죠. 그죠? 네. 보통 음악 하는 사람들은 막 뽕 뽑으려면 한 몇 년 걸려야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걸 뽑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됐는데 나, 이때 제가 꿈을 지금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교사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의 꿈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교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내 교직에서 좀 더 꿈을 꾼다고 하면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아니면 장학사 시험을 봐서 장학사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욕심은 없었고 매일매일 그냥 아이들하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정말 사명감에 충실해 있고 열정에 불타 있고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돼서 어쩌다 결혼도 하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되고 하는데 왜 꿈이 없었을까? 예를 들어서 결혼해 가는 것도 그때 그 당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대한민국 여기 사면 식감이지.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교사가 됐지만 그것이 내가 결혼을 하는데 뭐 무기가 되거나 인간관계를 하는데 뭔가 우월감이 드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지 결혼은 다른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뭔가 무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그쪽 하나의 꿈을 결혼의 방향으로 이것을 또 가져갔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승표가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지금은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이제 꿈이 없었구나. 결혼에 대한 것도 꿈을 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것도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땅히 방향과 꿈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직업 있는 생활을 사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받았지. 어떻게 돈을 모으는 거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율동의 인생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되고, 뭐, 시간 관리라든지, 뭐, 경제 관리라든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부모도 저한테 그런 교육을 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았던 저는 그냥 이렇게 매번 정말 주어진 삶에 확 되면서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출이 대출을 낳고 대출이 대출을 낳고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에게 네트워크가 드디어 다가옵니다.
자, 저는 교사인데요.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네트워크는 자성면인데요. 그렇게, 예. 회사 강의 때도 매번 나오는 거죠. 이 자성면은 저는 임용고시 준비를 하던 시절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가 말하면 귀가 얇고 일단 믿어요. 일단 믿고 해보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터미가 만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자성료가 다가왔을 때도 이런 게 있어? 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 이거 진짜 말들이 너무 좋겠다 해서 나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3개월 정도 막 2세트 샀나요? 300 얼마짜리. 근데 그게 내가 쓰려고 하는 일단 기본으로 한 세트 사잖아요. 근데 파트너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너가 이걸 알게 하려고 왜 모르니 이걸 못 알아듣니 하면서 이걸 알게 하려고 대신 카드값을 내준다던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몇 세트씩 하고 빚지고 이러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자성료가 말대로만 되면 저는 임용고시를 안 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안 될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아닌 것은 정말 도구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은 한 3개월 만에 뽀록이 납니다. 길어야 6개월. 네. 한 번째 네트워크는 2년, 네, 2년, 3년이면 정말 뽀록이 납니다. 한 개에 부딪히고, 벌써 결론이 나다버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자성료였고요. 자, 그럼 이제 교사가 됐죠?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학의 동창 친구가 아메이를 가지고 오죠. 아메이를.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래도 프로젝트 있는 교사였잖아요. 근데 아메이 가지고 실질 이야기를 하고 뭘 얘기했을 때, 파는 되는 것 같네? 난 파는 거 못하지. 나는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는 거가 되게 쉽고 그게 보람이 있는데 내가 이 세제를 가져가서 누구한테 가서 누구 세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지금 우리의 고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파는 거 같아가지고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저는 또 가자고 하면 또 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세미나장에 가자고 해가지고 듣고도 왔죠. 그런데 아메인 그런 사업 설명자에 가잖아요. 점검만 1시간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이래요. 우리 가게가 이래요. 가게 대출이 이래요. 뭐가 이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네트워크라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현실 점검만 1시간 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메이 강의를 찾아보고 해도 도입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를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현실 점검은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나 어떤 동기부여 강사들이나 다 하는 말인 거예요. 결국은, 그죠?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 교육받지 못하고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들리고 하는 거지 결국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했던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아메이 같은 경우 그렇게 스쳐 지나갔고요. 이 친구가 아메이 사업을 2년 만에 에메랄드를 갔었는데 200만 원 정도, 250, 300, 200, 300 정도 되는 2년 만에 갔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ACN이라는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또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LCN이라는 통신 네트워크는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핸드폰을 파는 게 아니라 요금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에 대한 개념이 나한테 싹 들어오면서 이게 진짜 와 이거 아직 정말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앱 들어보면 뭡니까? 나한테만 팔고 너도 너한테만 팔아를 계속 연결하면서 거대한 소비자 네트워크가 나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저한테는 이제 SCN을 하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시작하면 또 열정적으로 하였잖아요. 정말 저의 모든 인맥과 정말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방과후 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과후 강사들의 명단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연결해가지고 전화해서 뭐 학교에 몇 시까지 오십시오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연결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또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 정도까지 열정적으로 하고 정말 지금 백만갑 하잖아요. 이 당시에 저거가 있었어요. 그 다이어트 건식 C3, C4라는 네, 지방을 보내준다는 한 달분이 60만 원대였나요? 네. 그거를 자 이렇게 이 브로마이드를 혼자서 이 교사의 신분으로 시합가 막 이런 데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마인드셋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정신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처음 받아봤으니까 아 그래 행동을 옮겨야 해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업을 열정적으로 2년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어쩌저쩌다 보니 저희 다단계에 있어도 벌써 10년 치가 막 이렇게 되는 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AC 그런데 이 AC에서 성공을 했을까요? 당연히 할 수가 없었고 저의 결론은 아 그냥 정말 너무나 좋은 직장이 있는데 이거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게 맞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또 이제 휴앤 컴퍼니라는 지금 요것을 지금 애신의 리더들이 많이 여기로 넘어갔어요. 회사가 보상 플랜을 바꾸면서. 그래서 이때 어떤 신생회사가 있어도 한 2년, 3년 진행하다 보면 보상 플랜을 바꾸면 넘어와야 된다. 거기에 계속 미련 남아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이때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객들이나 만났을 때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작했어요. 셀비아 같은 경우. 요즘에 줄기세포 화장품 셀비아 막 시작해서 이제 3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장님, 저기, 열심히 응원해드리고요. 혹시나 회사가 바이너리거든요, 거기도. 진행하시다가 혹시나 보상 플랜이 바뀌면 한번 생각 잘 해보셔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때 경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이라는 바이너리 국내 네트워크로 또 갈아타요. 근데 여기도 이제 뭐 해나가 있고 건식이 있고 뭐 통신이 있고 뭐 속옷이 도정 속옷이 있고 되게 많은데 결국은 제가 이 휴대 컴퍼니를 할 당시에는 20 몇 년 정도 된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도 역시 몇 년 진행하다 결국은 문을 닫았고 그리고 진입가 있었고 사업을 시작할 한 110만 원 들어야 돼. 그리고 유지비가 한 15만 원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추천 수당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미용하는 그 미용하는 파트너와 동업으로 해나 샵까지 차리고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미쳤죠. 미친 거 맞죠? 정말 네. 그랬는데도 네, 되지가 않았어요. 파트너가 안 생겨요. 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네, 지금 60만 원씩 구입을 해요. 그러면 나 혼자 한 달에 저는 세치가 많아서 한 3주에 한 번 염색을 하거든요, 헤나를. 그러면 60만 원씩 사면은 재구매 시기가 언제가 돼요? 1년이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고객이 사업자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가능키는 하겠습니까? 아무리 거기도 샴푸도 있고 선크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추천 수당이 있고 유지비가 있고 가입비가 진입비가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매일매일 나한테 파는 게 제일 쉬운 나 같은 사람은 전 지금도 아직도 해머에도 잘 못 팔고요. 앱솔루트도 잘 못 팔거든요. 나한테만 파는 것만 잘하거든요. 근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지금도 못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정말 여러분이 따뜻하게 아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그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정말 목에 하나 되는 심정으로 가입비 없애고 유지비 없애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뭐 했을 때, 아, 나 그냥 조사만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애터미 보상 플랜을 다시 한번 듣게 되면서 야, 드디어 같은 강사들 모호화를 만났다.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의 강한 Y 애텀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가야 될까? 그냥 책에 있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습도 할 거기 때문에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마라. 덱스터의 거 이제 아메리의 필독 도서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이제 나온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꿈을 빼앗기는 이유. 여러분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친구입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 환경. 정말 내 꿈을 빼앗는 절대 그 누구에도 그 무엇에게도 여러분의 꿈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괜히 보지 말고 완전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한 번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도전해서 제대로 하라. 그리고 일단 시작하라고. 제가 잘했던 거 뭐죠? 일단 시작하는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목표는 인생 소비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목표 설정을 할 때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하고 그럼 장기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메리 사업자의 말이긴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기억에 남아서 또 가져왔는데요. 1년 동안 이윤을 남기지 않고 재투자해라.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초기에 막 진행을 하면서 1년 동안은 1년 동안 이제 수당을 받았다. 그럼 그거를 이윤을 남기지 말고 재투자를 하면서 또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멀리 보고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다른 네트워크로 자꾸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분들 보면 애터미 도난데 이러면서 갈아타잖아요. 그들이 정말 애터미 진짜로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은 멀리 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인필름까지 보고 계시죠? 네. 자, 그럼 단기 목표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해 가라. 그래서 1년. 그러니까 단기 목표는 1년. 1년이 최고의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1년. 또 그 안에 더 세세하게 분기별, 그 다음에 월별, 일별, 내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 누가 이랬대, 애터미가 이렇대, 뭐가 어떻대 이런 말들은 중요하지 않죠. 절대 거기에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제품 공부를 해보고 내가 성분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네, 하나하나 실행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지불하겠는가 우리가 대가지불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나는 지불하겠는가를 항상 그래서 드라마 보던 것을 대가집을 하자. 이렇게 작은 것보다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내일의 목표를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는가? 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경희 선생님, 어떻게 많은 일 이렇게 많이 동시에 하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들어봤더니 그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구나 확인하면서 저도 근데 좀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시급한 목표, 방면 과제를 설정하면서 가라.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조금 나은 방향은 뭘까? 조금 더 다른 방법은 뭘까?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서 우상향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어중간한 상태에 빠지지 마라. 이런 글이 써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책에는 드리는 짐론의 책에는 네 가지 위대한 동기 유발 요소가 있다. 나의 강한 와이 애터미. 뭐 외수 욕구에도 나오는 뭐그 말들인데요. 일상의 욕구 정말 우리 인간들은 인정의 욕구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내가 가정에서도 엄마로서 인정받고 엄마의 딸로서 인정받고 그쵸? 뭐 여러분이 속한 대인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것, 친구한테 인정받고 이런 인정의 욕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승리 느낌, 매일매일 목표를 치렀을 때 성취. 아, 오늘도 해냈어. 오늘도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한 명을 만났어. 세 명을 만났어. 이렇게 매일매일 승리의 느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어. 이 느낌을 계속 쌓아가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공통의 강한 Y일 것 같죠? 가족. 다 지켜야 할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가족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자다가도 막 일어나죠. 이런 강한 Y를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자신이 부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면 이미 나는 나의 직업에서 의사를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있어. 이미 나는 공인회계사인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어떤 Y가 필요하죠?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는 그 성공 그분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자성 있지만 그 사람을 자립하게 할 수는 없다. 애텀이라는 도구는 반드시 그들한테 자립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치킨집을 줄 알아도 옆에 치킨집이 당신 치킨집 잘 먹는 방법 알려줄게요.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데도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니면 김미경의 동기부여 강사 요즘에 막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제 쿠팡에 한 달에 얼마큼 얼마 매출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어디도 돈을 내야 되고 정말 쫓아다니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리스크가 있고 그죠? 돈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애터미 전혀 돈의 리스크가 없잖아요. 시간 투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강한 Y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제가 갖고 왔는데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 네, 자 이거 다 보셨죠? 긴급하고 중요한 이 일사분면은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긴급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나의 생활에서 일상에서 많이 생기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 긴급하거나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어디에 속하죠? 이사분면이죠. 긴급하지 않죠. 애터미를 하는 것이 우리는 짧지 않은 오늘하는 신나는 성공하고자 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직장을 가는 그것보다 긴급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지만 이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이 일을 정말 잘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잊고 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어느새 배출이 늘어나 있고 어느새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긴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 우리를 속이는 시간 도둑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낭비와 무절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낭비와 무절제가 생긴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종이로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드림 빌딩 인생 시나리오에 따른 또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거 한 번 더 같이 또 읽을게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뜨기 위한 것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움켜쥐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깨와 발 쪽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한 것이다.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애터미가 이 기회의 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정말 이렇게 확신하고 그래서 반드시 해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잡았거든요. 네. 그 제 인생에 왔을 때,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이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교회에서 누가 피아노 배울래? 했을 때 저는 이제 친 적이 없는데 그냥 교실에 있는 풍금 쳐본 게 단데 중학교 2학년 때 누가 피아노 했을 때 저요 했던 거. 그래서 제가 교회에 10년 동안 반주를 하게 됐고 교회에서 2달 피아노 건비를 대줬고 그리고 공짜로 정말 저는 하나별 레슨으로 한 거고 그때 기회를 잡았고 자 피아노 했을 때 성악 안 뽑고 성악 국악 작곡만 뽑을 때 성악을 선택했던 그 순간 그리고 애터미가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을 때 애터미를 선택했던 그 순간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그 여러 순간 동안. 그래서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사진은 저한테 또 애터미를 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는 용산리에 있는 드래곤 호텔 보급 착용회가 열리던 그날 휴식 시간입니다. 오후에 휴식 시간. 그 사진. 이날은 제가 26년 동안 20대 초반부터 2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날입니다. 정말 애터미란 누구는 이유로 말하자면 너무나 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정말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셨다면 애터미 도구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 도구를 정말 양손에 복음과 애터미를 들고 전달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톡터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수육장이 쌓인 이런 집을 살고 싶고요. 저는 SUV 차량을 좋아해서 이런 SUV 차량 갖고 싶고요. 또 가족들과 정말 크루즈 로얄마스터가 돼서 크루즈 여행 가고 싶고요. 또 이제 법인을 세워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요즘에 이제 또 이제 그 보호 종료 아동들 이것도 또 마음에 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애터미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이 활동지를 제가 나눠드리면 12시까지 시간 주셨으니까요. 한 5분에서 10분 적어보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간단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네. 네. 기회를 넘기시는 여러분이 여기 다 들렸어요. 어, 시간 관계상, 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신다미 사장님을 중심으로 이쪽은 그걸 할게요. 요표. 네, 그림 빌딩. 그 다음에 이 우측에 계신 사장님들은 요걸 먼저 할게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 그걸 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발표를 지원을 받겠습니다. 줌 미팅 사장님들을 위해서 이거 다 나에게죠? 네, 나의 네.
양식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되시는 대로 지원해 주시면 발표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관리 매트릭스 발표를 유충금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제비전 유충구입니다. 시간관리 매트릭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노동소득이냐, 권리소득이냐에 대해서 사분면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저를 놓고 이렇게 사분면을 짜오셔서 저를